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FR 자산관리 대표, 이주호 SB인버스먼 본부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길건우 대표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네, 네네.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이주호 본부장과 LG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LG전자 인도법인. 이거 좀 비난이 지금 쇄도하고 네. 있어요. LG전자 이제 주가는 좀 미리 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 이거를 중복 상장이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지 공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적으로 뭔가 LG 같은 경우는 과거에 LG화학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LG 때문에 그룹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그쵸. 우리가 네. 판단해 볼 수 있고 네. 그러면 LG전자가 과연 뭘 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냉난방 냉난방. 공조 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가전제품들의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LG전자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는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만나서 뭔가를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회전 그래서 오죠? 네. 네, 그래서 이 네.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사실은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약합니다. 약하고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데 만약에 이 냉단만 공조 쪽에서 뭔가가 지금 의미 있는 뭔가가 나와 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주가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모멘텀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매력만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차라리 LG보다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낫지 않겠냐. 네네. 근데 사실상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LG전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신규적인 아이템들,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저는 좀 기간을 두고서 좀 모아가시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매력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인 그 부분들은 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부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인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비로소 그런 이슈들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당장에 상승할 만한 어떤 V자 반등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부족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뭔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LG전자의 인도 법인 상장입니다. 이주호 본부장은 일단은 이게 신규 상장이냐 중복 상장이냐 말은 아끼셨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인도 법인 상장한다는 거는 최근의 하락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방한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향 냉난방 공조 쪽 뉴스가 나오면 좋겠다. LG전자도 꼭 뉴스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건우 대표, 네. 이번 주는 슈퍼주총. 지금 뭐 온갖 증권 관련 뉴스는 다 슈퍼주총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길건우 대표께서 봐는 이 슈퍼주총에서의 좀 주목할 만한 주총이라든가 종목이 있다면요, 업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한화 시스템이 슈퍼 주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LG전자 앞에서 어떤 얘기하셨고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을 굉장히 크게 발표를 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번 주 딱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 있습니다. 그게 특이했죠. 물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슈퍼주총에서 뭐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 맞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국방비 뭐 증액하고 한다라고 하면 자주국방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럽 방위 업체들도 캐파 증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필요한 시기였는데 왜 꼭 지금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게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 에어로도요 의외로 반등합니다. 네, 외국인도 네. 금요일에 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측면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은 26일 같습니다. 뭐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네이버 카카오, 한화, 현대로템 굉장히 많아요. 네카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카오 같은 경우가 이해진
기존 창업자가 이번에 사내 이사로 복귀합니다. 예. 하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저는 대한항공이 의외로 미국 쪽에서 항공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쪽은 델타항공이랑 가이던스 발표할 때 수요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가이던스다 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최근에 우리나라 쪽 항공 데이터 보면 정말 좋습니다. 뭐 여전히 뭐 모객수나 등등등 뭐 여객수를 따져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이번에 대한항공이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 명확하게 내놓는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시장에서는 다시 조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런 기업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슈퍼주총을 그렇게 활용하면은 안 되지만은 이제 뭐가 말이 나올 거야라고 해서 미리 선출하는 패턴도 있어요. 네, 뭐 미리 조금 사놓고. 네, 셀트리온 네. 뭐 나오나 이러게 있는데 우리 길건우 대표께서는 약간 대한항공 쪽. 네. 대한항공 약간 또 보아오 포럼이랑도 있잖아요. 예, 네, 중국 맞아요. 관련도 있잖아요. 등등등을 예, 따져본다라고 등등등. 하면 예. 저도 최근에 네. 대한항공 주가가 야 이렇게 이렇게까지. 바닥을 기나? 네. 왜냐면 이제 미국이랑 사실은 저는 디커플링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번과 그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뉴스 전에 뭐 사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때 또 실적 괜찮으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슈퍼주총에 주목하는 종목까지 봤고요. 현재 시각 증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닥은 강보합,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영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1%대 하락, 하이닉스는 2%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면 역시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8%대 폭락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요. 삼성전자의 또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또 주문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25만 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결국 마이크론과 다르게 가려면 우리 외국인 주포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우리 K반도체와 좀 다른 측면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 약간 상호관세 플렉서블 발언에도 아직은 안 움직입니다만 장 조금만 더 길게 보시죠. 오후장에서도 요즘 변동성 크니까 자동차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키워드를 보니까 이주호 본부장이 자동차를 주목하라, 길건우 대표가 공매도 그리고 상호관세. 이주호 본부장 자동차를 딱 갖고 왔네요. 네. 네, 주목해야죠. 네, 지금 뭐 그 유연성에 대한 발언 이 부분이 사실 자동차 주가가 빠졌던데 가장 큰 원인들은 아무래도 관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게 약간 외교적인 협상으로 인해서 카드로 꺼낸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상 이 유연하게 좀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그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힘을 못 냈었던 게 자동차 섹터고요. 그로 인해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사실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에는 현대차라던가 자동차 섹터는 대부분 주가가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하방으로 어느 정도 뭐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공매도의 타겟이 될 섹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조선 방산이 될 가능성이 조선, 높습니다. 네, 조방,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나온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섹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일부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 자동차 섹터 없다고 한다면 네. 저는 한 종목 이상 좀 담아두시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로요, 부품으로요. 뭐 어느 거 담을까요? 뭐 현대차? 완성차도 좋고요. 네. 하지만 부품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 단으로 좀 보시면 딴에선 좋겠습니다. 뭐 많잖아요. 화신, 네. SL 뭐. 네. 그 중에서 저는 네. SL을 좀 네, 말씀드리고 SL 이요? 싶고요. 역시, 예.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고 또 사실 헤드램프에 대한 그 가치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SL은 지금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힘을 못 냈지만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를 주목하라. 자,
기아차는 지금 빨간불을 켰네요. 기아차 빨간불을 켰고 밑단도 약간 서서히 좀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자동차 완성차입니다. 또 부품주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길건호 대표, 네. 공매도 그리고 상호관세.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공매도. 또 그때가 상호관세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딱 물리다 맞아요. 보니까 변동성이 이제 조금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변동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이미 조금 왔다라고 봐요. 아, 선반영이요? 네, 저번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도 미리 한번 예. 빠졌던 게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화에어로는 이제 유증의 이슈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지 조금 미리 빠졌고, 조선 섹터도 앞에서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도요. 의외로 하나오션은 아직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쪽은 조금 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대차장고 최근에 보시면은 의외로요.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종목들도 있지만 기존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 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럼 그나마 이제 공매도의 타켓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섹터일까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로봇이 또 이제 저번 주에 방산과 조선이 빠지고 이번 주에 얘네들이 저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의외로 화학이랑 철광도 저는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화학 그래도 얘를 또 때려야지, 화학처광을. 또 저는 모르는 게 포스코 홀딩스가요. 네. 의외로 2월 중순 때 대비해서 40%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살짝 저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LNG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제강 업체들 있죠. 가스관들. 네, 가스관들, 뭐 세아제강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위에 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행히 대만 쪽 뉴스에서 우리도 알래스카 참여하겠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지지는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가는 사실 부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관세가 모르겠습니다. 상호 관세가 4월 2일 날 무조건 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플렉서블, 유연하게 대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행히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또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매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 하루 다르게 또 말을 자꾸 바꾸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 관세 얘기는 그 전에 하긴 했지만, 네. 저도 본부장님이랑 조금 비슷한 게 네. 의외로 자동차는 완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완전 저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변동성 체크하고 뉴스 확인하자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방산이 공매도의 1타켓인데 로봇도 일단은 약간 조심해야 네. 되고, 철강, 오늘 철강이 좀 빠지거든요. 네. 보니까 진짜 철강이 엄청 올랐네요. 많이 우리가 올랐어요. 2년간 버려져 있어서 안 봤지. 맞아요, 한 맞아요. 45%씩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과 조선해고 사이에 있는 무슨 스틸, 맞아요. 강관이, 맞아요. 알래스카 가스관주들도 공매도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다 이런 평가들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린 맞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는 긴장감 있게 뭐 절반 차익 실현한다든가 이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 좀 보면 약간 중국 쪽에서 엔터하고 K뷰티하고 뭐 이런 종목이거든요. 엔터를 항상 배신당하고 이런다고 한다는데, 이주 본부장 지금 엔터가 또 YG부터 YG 플러스 또 가요. 이제 보아워 포럼에 지금 중국 얘기하는 이런 거 좀 알게 모르게 영향 미치는 거죠. 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 사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텐센트 뮤직과 이미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네, 네. 뭔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거기에서 뭔가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M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텐센트의 지분 자체가 카카오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M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뭐 한알령 해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텐센트 뮤직에 대한 부분들 콜라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5월 달까지는 추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 좀 게임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나 크래프톤. 왜냐면 예. 인조이라는 게임이 이번 주에 오픈됩니다. 네네. 근데 그 인조이라는 게임이 약간 K-심즈라고 불려요. 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그 콘솔 게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네. 점. 그러면 콘솔 게임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대세예요. 그렇죠. 모바일은 사실 네. 아시아권에서 모바일이 대세지만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봤을 때는 이 콘솔 게임이 대세인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콘솔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즈4 이후에 지금 이 게임이 새로운 게 안 나와서 만약에 이번에 인조이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예.
지금 크래프톤의 주가가 과연 이제 여기에 있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뭐 사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배그죠.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인조이가 성공을 하게 된다 스팀에서 이번에 좀 많이 팔리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게임주들 그리고 또 한알령 해제라던가 중국 판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중에 대장이라고 불리는 저는 크래프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콘솔 우리나라에서 좀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예, 저도 지금 스팀 패스워드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도이긴 한데 오히려 크래프톤의 인조이요. 네. 인조이.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쪽으로 오히려 보아오 포럼 중국 관련주를 좀 봤고요. 자, 우리 길건 대표 앞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질문도 많고 해서 투자 전략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증 가격이 6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지금 네. 또 사고 가격이 65만 원도 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뭐죠? 사실은 외국인도 사고. 네, 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 거 왜 하필 지금 했을까? 네. 네, 조금 더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하방을 잡아가려는 움직임은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더 빠질지 아닐지는 사실은 수급을 조금 더 봐야 되긴 근데 60을 하겠지만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네. 사실은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기대감의 한 표입니다. 이유인즉슨 많이 오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랑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관세 별개하고요. 방위비에 대한 뭐 금액 급증하는 것들은 뭐 저희가 굳이 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살짝 발목을 잡았던 건 뭐냐면 유럽 애들이 지네가 자꾸 증액을 하면 어찌됐건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강점이 뭐였냐면 기존에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성비 얘기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납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납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납기를 했는데 네. 현재 수주잔고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많은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수주를 받아도 부담되는 구간이 저는 내년부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빨리 대응을 하려면 유럽에 더 이상 뺏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잘 가려면 지금 돈 받아서 투자를 해서 어찌됐건 생산 거점을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조금 빠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이미 시원하게 두 자릿수 한 번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된다라고 하면 다시 고점을 잡고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60만 원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자는 한번 가야 되는. 근데 네. 기회를 또 안 줄 수도 안 있습니다. 줄 수도 있다. 저는 안 준다에 한 표입니다. 안 준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봤고요.